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농구인 강의 최연길입니다. 오늘은 포제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구 용어로는 공격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는가.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 크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공격권이라고 저는 방송 중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제션 하면 포제스라는 소유하다, 소지하다, 보유하다 이런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뜻은 소지, 소유, 보유 이래서 소유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공격권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9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1957년 NCAA 토너먼트 우승으로 이끌었던 프랭크 맥과이어라는 감독이 책을 냅니다. 59년도에. 그 책의 제목이 디펜시브 바스켓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디펜시브 바스켓볼. 이 책 나중에 오펜시브 바스켓볼이라는 책도 같이 냈기 때문에 합쳐져서 디펜시브 앤 오펜시브 바스켓볼이라고도 해서 합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 처음으로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 책이 이 책인데요. 디펜시브 바스켓볼 프랭크 맥과이어. 사실 이 책의 주 저자는 프랭크 맥과이어가 아니라 그의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UNC 향후의 감독이 되는 UNC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감독이 되는 딘 스미스라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딘 스미스가 누구냐? 1982년 마이클 조던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1993년도에도 역시 NCAA 우승을 차지했던 명장입니다. 농구 명예의 전당에도 당연히 헌액이 됐고요. 프랭크 맥과이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감독이 같이 어떤 공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디펜시브 바스켓볼에 처음으로 포제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왜냐? 딘 스미스 감독은 캔사스 대학교에 수학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적 장학생으로요. 농구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캔사스 대학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포그 앨런이라는 감독 밑에서 농구를 배우면서 농구 감독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딘 스미스가 처음으로 포제션이라는 개념을 이 책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포제션이라는 개념을 딘 스미스 감독이 처음 만들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장면은 1981년 딘 스미스 감독이 또 책을 냅니다. 바스켓볼, 멀티플 오펜스 앤 디펜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KBS 기자인 정재용 기자가 1528 농구 코트 속의 비밀들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냈기 때문에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지만 도서관을 뒤져보면은 아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바스켓볼 멀티플 오펜스 앤 디펜스라는 책은 향후에도 소개를 하겠지만은 전술을 공부하는 선수, 전문가나 선수, 감독들에게는 필수 도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조사에 의하면은 전 세계 농구 코치의 75%가 이 책 아니면은 존 우준의 프랙티컬 모던 바스켓볼을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두 권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가 감독이 50%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명저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은 지금도 이 전술들 그리고 개념들이 계속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부분은 바로 이 책인데요. 농구를 막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내가 중수 이상은 된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포지션의 개념은 현재 농구 기록에 나오는 포지션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포지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규칙이 달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NCAA가 포지션 에로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권을 왔다 갔다 가져가는 개념이 1981, 82 시즌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시와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당시에는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는 딘 스미스 감독은 새로운 공격권을 다시 얻어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1981년부터 대학농구가 얼터네이팅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을 왔다 갔다 가져가게 하는 이후에는 포지션의 개념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도록. 현대적인 개념의 포지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2002년 딘 올리버라는 통계학자가 낸 기록 전문가가 낸 바스켓볼 온 페이퍼라는 책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포지션에 대한 공식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은 역시 굉장히 명점이에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 책 역시 만약에 2000 기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 도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온 공식을 보자면 딘 올리버는 포지션은 야투 시도 빼기 공격 리바운드 더하기 턴오버 더하기 0.4 곱하기 자유투 시도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뺐기 때문에 아까 딘 스미스가 했던 개념과는 달라지는 거죠. 야투 시도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것은 공격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뺐기 때문에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슛을 던지지 못하고 공격권을 잃을 경우가 턴오버이기 때문에 그 턴오버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슛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자유투를 얻어냈을 때가 있어요. 그 자유투를 얻어냈을 때도 포지션이 되는데 0.5겠죠. 만약에 자유투가 2점이었다면. 근데 3점을 만약에 던지다가 자유투를 얻는다. 아니면 테크니컬 파울을 당해서 자유투를 던진다. 이런 개념들. 아니면 보너스 원샷을 받아서 자유투를 던진다. 이런 개념 때문에 0.4, 0.5가 아닌 0.4를 곱했던 딘 올리버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딘 올리버가 한 첫 번째 포지션 개념이었습니다. 이 딘 올리버는 향후에 워싱턴 위저즈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부임하기도 했고요. 흔히 요즘에 말하는 APBR 매트릭스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APBR은 Association for Pro Basketball Research 약자예요. 이게 그 농구 통계를 공부하는 학회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만든 여러 2차 공식들이 현재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딘 올리버의 첫 번째 나왔던 포지션 공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죠. 현재 NBA에서는 어떤 공식으로 2차 기록을 그리고 또 포지션을 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차 기록이 대부분 포지션 베이스드 어드밴스드 스태츠이기 때문에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격권당 득점, 공격권당 어떻게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은 기본적인데요. ESPN과 NBA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할 때 양 팀의 필드골 어템프트, 그러니까 야투 시도 0.44 곱하기 자유투 시도 빼기 공격 리바운드 더하기 턴오버 나누기 2를 해서 똑같은 포지션을 한 경기당 양 팀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0.4였는데 아까 0.44로 바뀌었죠? 통계적으로 조세를 해봤을 때 자유투가 하나당 몇 포지션을 갖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대충 데이터로 봤을 때 0.44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0.4보다 좀 더 진보해서 0.44로 요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 계수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NBA에서도 NBA.com에 있는 어드밴스드 스태츠를 볼 때도 똑같은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는 바스켓볼 레퍼런스 사이트 거기에는 또 어떻게 공격권을 곱하느냐 역시 나누기 2를 하기 때문에 0.5고요. 팀 필드골 성공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하죠. 이 공식이 ESPN 공식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 정확하지 않은 것이 0.5를 곱하고 있죠. 양 팀의 포지션은 같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또 포지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데서는 0.96이라는 수치를 한 팀의 포지션을 구할 때 하는데요. 야투 성공률 더하기 턴오버 더하기 0.44 곱하기 자유투 시도 빼기 공격 리바운드인데 0.96을 곱하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리바운드를 따내는 과정에서 수비자가 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는 경우, 이거는 상대가 팀 리바운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팀 공격 리바운드라고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수치들도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0.96 그런 비율이 100개 중에 4번 정도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0.96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이것이 다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 포지션이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걸 나누기 2로 나누고 여기도 0.5를 곱해서 한 경기에 포지션이 같다라고 는 개념으로 양 팀이 예를 들어서 레이커스 때 클리퍼스가 있을 때 클리퍼스가 가진 공격권의 횟수와 레이커스가 가진 공격권이 같아야지 된다는 뜻인데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같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한 경기에서 공격권이 같다 라고 계산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틀리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바, KBL, NBA 모두 1, 2, 3, 4쿼터로 치러집니다. 연장전은 배제하겠습니다. 연장전에서의 숫자는 어차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아요. NBA나 피바나 KBL이나 모두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공을 잡은 팀이 우리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팀은 5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했으면 얼터네이팅 포지션 왔다 갔다 공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공격은 상대가 하겠죠. 상대가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뭐 공격 리바운드 잡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의 포지션에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쿼터 끝이라고 봐요. 여기가 각 쿼터의 끝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공격을 끝낼 수도 있고 상대가 공격을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끝냈다면 포지션이 우리가 하나가 더 많아지죠. 그렇죠? 이 쿼터에 그러면 우리가 점프를 따냈기 때문에 상대 공격으로 공격이 시작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공격 끝냈을 때는 공격 횟수는 똑같아지게 됩니다. 3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볼인데 가다가 우리가 공격을 했으면 한 번 더 많이 가져갑니다. 4쿼터에 만약에 시작을 했고 우리가 공격을 하면 0. 그럼 여기서 차이가 2번의 공격권을 우리 팀이 더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헤드볼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헤드볼을 됐을 때 여기서 헤드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좀 헤드볼. 그러면은 이 쿼터 시작을 누가 합니까? 우리 팀이 하게 되죠. 우리 팀이. 우리 팀이 하면은 우리가 공격 끝나면은 우리가 한 번을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4쿼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헤드볼을 또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끝날 수가 있어요. 플러스 1. 똑같은 상황. 헤드볼이 또 나와서 우리가 또 공격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4쿼터에만 하더라도 총 4번의 공격을 더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공식에 의하면은 2분의 1로 나누니까 양 팀에 뭘 다 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니까 똑같아지는데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 이것이 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도 들 거예요. 피바 룰에서는 또 대학농구 룰에서는 얼터네이팅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 에로에 따라서 다음 공격권을 한 번씩 가져가지만 NBA는 점프를 하지 않냐? 맞습니다.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점프를 했을 때 공격팀이 잡으면은 그 공격권 그냥 유지되는 걸 봐요. 수비팀이 잡으면은 그 점프를 유도한 선수가 스틸을 한 걸로 됩니다. 그리고 턴오버로 간주되기 때문에 포지션이 바뀌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 점프를 하건 말건. 아시겠죠? 대신 피바 룰에서는 연장을 갔을 때 얼터네이팅 룰에 따라서 공격권이 바뀌지만 NBA는 점프를 한다는 거 이것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점프볼이 됐을 때 NBA도 공격권을 유지하느냐, 턴오버로 치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격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나온 0.44라는 개수나 1.07이라는 개수나 0.96이라는 개수나 0.4라는 개수, 이런 거 개수들이 나오는데 KBL은 지금 0.44를 계속 쓰고 있지만 사실 피바 룰과 NBA 룰이 달라요. NCAA 룰과 피바 룰도 다르죠. 그리고 NCAA 룰과 NBA 룰도 다릅니다. 그래서 개수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NBA에서는 0.44를 곱하지만 KBL도 지금은 그냥 통계적인 그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0.4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농구 NCAA, NCAA라고도 부르죠. A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수를 0.475를 써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NBA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KBL은 0.44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적당한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우리 증명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개수기 때문에 어림치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0.44가 나온 이후에 농구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3점슛 그거 어느 때보다 많이 번지고요. 또 경기 템포가 그만큼 빨라졌고요. 그래서 0.44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포지션을 박스 스코어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정확할 숫자가 없겠죠. 근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스 스코어에 포지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을 때 어떤 선수 자유투를 막 던지죠. 근데 절대 안 던진 선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선수는 3점슛을 던져서 자유투를 3개를 얻기도 하고 플러스 원샷을 얻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똑같은 포지션을 적용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 스코어에다가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건데 포지션을 넣자. 그러면 정말 정확한 2차 스윗이 나옵니다. 이런 개념과 비슷하게, 제 주장과 비슷하게 어떤 사이트에서는 현재 플레이 바이 플레이라고 해서 경기 이력이 나옵니다. 경기 이력에 따라서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됐는가가 다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2차 기록을 구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플레이 바이 플레이로 정확한 포지션을 통해서 기록을 얻어내는 사이트가 가장 신뢰감이 있고 가장 정확한 2차 기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박스 스코어 그리고 경기 이력이 있어요. 경기 이력이 나온다는 건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하면은 박스 스코어에 포지션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NBA가 이걸 안 한다면은 KBL이 먼저 나서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포지션이라는 것은 뭐냐? 공격권이다. 공격권이지만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는 포지션은 새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공격권은 현대농구에서는 alternating position이라고 해서 공격권을 왔다 갔다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권은 공격 리바운드 뺀 수치 아까 그리고 야투 시도 자유투 시도 그리고 거기서 턴오버를 뺀 수치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MB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5회차는 퀴즈에 나가지도 않았고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4회차의 문제가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조던이라는 이름으로 배너가 걸린 두 선수의 이름 그리고 번호는 무엇일까요? 였죠. 정답은 마이클 조던 23번 그리고 8번 짐 조던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워낙 명문이기 때문에 저지에 대한 개념을 리타이어 저지를 두고 있고요. 또 오너스 저지라고 해서 은퇴한 선수 중에서 그 선수를 기릴만 하다 싶으면 또
오너 저지라고 해서 또 등번호와 저지를 걸어둡니다.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81년에서 84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뛰면서 82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23번이 영구 결번이 되어 있고요. 8번 짐 조던 같은 경우에는 오너 저지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8번이 올라 있는데요. 짐 조던 같은 경우에는 46년도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들었었고 45년도에는 세컨 팀에 들었던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 역시 8번이 딘 스미스 센터의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문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의 개념의 첫 번째 나왔던 프랭크 맥과이어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랭크 맥과이어 감독은 1957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떠난 이후에 1961년에서 62년 NBA 팀을 맡게 됩니다. 단 한 시즌을 맡았었는데요. 그 팀은 어느 팀이었고 그 팀의 간판 스타는 누구였을까? 이것이 바로 이번 회차의 퀴즈가 되겠습니다.